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임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반떼 HD 중고차 시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찾으시는 분들은 일단은 저렴한 쪽에는 150, 200, 250 이 안에 10분 중에 6, 7, 8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키로수 좀 이제 가격이 좀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딜러분들이 이 안에서 광고를 많이 하는데, 이유는 경매로 매물을 예전에는 그 대기업들 SK 엔카라든가 그리고 이제 현대글로비스, AJ 셀카 중소기업 이런 데에서 없었을 때는 이 모든 바운더리가, 이 모든 차들이 딜러들이 다 갖고 올 수 있었던, 편하게 매입을 할 수 있었던 시절에는 이쪽 차를 많이 광고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광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쪽 차들을 좀 많이 까고 그랬던 경향이 있는데, SK엔카, AJ 셀카, 현대글로비스 등등 많은 중소 엄청 거의 100억 이상 규모의 이런 회사들에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고 하다 보니까 이쪽 좋은 차들은 이 초록색이나 이제 주황색 이쪽 라인에서는 대기업들이 좀 어느 정도는 가져가는데, 일단은 500만원 미만의 차들은 대기업에서도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하자율이 좀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정책을 좀 이제 너무 싼 쪽은 웬만하면은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가 또 다 해주면 대기업 이름이 있는데 손해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좀 잘 안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500만원 이하의 주요 차량인 아반떼 HD가 좀 전체적으로는 예전같이 좀 매입이 되는 경향도 있긴 있습니다. 여하튼 경매로 갖고 오기 쉬운 층이 전체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소비자분들의 성향은 일단은 싸게만 보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150만원의 차도 일단 깨끗해 보이고, 그 다음에 450 차도 똑같이 광택이랑 실내 클리닝을 안 하는 차보다는 하는 차가 10대 중에 9대입니다. 그래서 다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튜브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광택을 깔끔하게 하고 외판은 조금 이제 이쁘게 만들어 놓고 보통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기 안에서 이 한 칸, 두 칸 이 안에서 헤매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싶어요. 이 안에 있는 차가 괜찮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전에 타시던 분이 수리를 웬만큼 좀 해놓고 한 상태로 팔지 않았겠습니까? 일부러 고장내 드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확률적으로 좋을 확률은 이 주황색과 이 초록색 구간이 좀 제일 그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항상 모든 그래프를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산정을 해봤고, 제일 비싼 400에서 450 사이로는 뭐랄까 이 이상 누군가 팔려고 한다, 그거는 100% 눈탱입니다. 살 필요가 없어요. 이 450을 벗어나서는 아반떼 HD 절대 구매하면 안 돼요. 100% 눈탱이에요. 사시면 안 됩니다. 강조를 해드리는 억양이죠. 여하튼 이 안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저는 추천 사항이다. 250에서 한 350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조금 이제 더 깨끗하고 이제 성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중고차니까 뭐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약간 한 이 안에서 구매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상상했던 그래도 매물이면 좀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신 분들은 이 안 초록색 이 구간 300에서 400 안에서 보셔야지 좀 적정 시세가 아닌가. 제가 매번 적정 시세라고 하는 게 이런 구간을, 초록색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안에서 팔아야 아무리 좀 오래되고 하더라도, 하자가 좀 발생하더라고 하더라도 손님분들께서 전날에 구매하자마자 당일날 팀장님 차 타고 왔는데 뭐가 좀 이상해요 라고 하셨을 때, 이 구간에 있는 차는 굉장히 멘붕이 올 만한 그런 걱정이 오고, 다음 날에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을 가능성도 좀 큰데, 이 안에서 보통 보게 되면 확률적으로 무조건은 또 아니지만 한 비싸야 30만원 이내에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엔진이 뻗거나 붓거나, 엔진이 붙는다는 건 실린더 벽과 이제 헤드가 이렇게 하다가 안에 이물질이 껴갖고 이게 열받은 상태로 못 움직이게 되니까 펑 이렇게 돼버리는 게 제일 큰 문제거나, 미션이 부러지거나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미션도
미션 오일을 15만에서 20만까지 한 번도 안 가는 차다. 뭐 벨트라든가. 뭐 이제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뭐 반영구적으로 뭐 쓸 수 있는 벨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영구적이지 아예 영구적인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구간 안에서 보시는 게 좀 제일 적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거 2년 전에도 이 가격대였던 것 같은데 왜 지금도 이 가격대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아반떼 HD는 좀 이제 부식이 좀 덜하거나 사고가 좀 덜하거나 좀 적당하면은 그래도 이제 키로수가 아무리 많아도 수출 시대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신모델이 나오면 더 싸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더라도 그것 때문에 수출 시세 때문에 그리고 이미 너무 쌉니다. 여기 내려가려고 해봐야 폐차 가격이 또 기다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아반떼 MD가 또 이제 쭈르륵 더 내려 이렇게 해도 안 내려가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 부분에 대해서는 봤을 때는 아반떼 HD나 아반떼 MD가 괜찮은데 아반떼 MD는 그래도 이제 아반떼 HD가 다 폐차될 5년 뒤 정도의 느낌에 다 폐차가 되면은 내려오기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자동차의 본연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래도 좀 요즘 차가 또 요즘 모델 같고 근데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돈이 많으시거나 나는 신차가 좋은데 난 나온 지 5년 이내 차가 좋은데 라고 하시면은 한 1,500, 2,000 이렇게 쓰셔서 구매하시는 것도 정답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반떼 HD 나는 아반떼 HD가 그냥 싸고 어차피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건 똑같고 수리비가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어. 200만원 이상씩 나오나? 절대 아니에요. 200만원씩 이상씩 엔진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폐차할 때까지 엔진 교체할 일이 별로 없는 차예요. 제가 봤을 때는 10,000대 중에 한 대 나올까 말까 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GDI 문제가 있죠. 근데 GDI는 또 평생 그 차량 그것 중에 한 번은 이제 엔진 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GDI보다 아반떼 HD가 더 싸니까 일단은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만한 아반떼 HD만의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세가 i30지 않습니까? 동급 차량에 그 차량에도 아마 이 시세 형성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큰 차이는 아닌데 i30는 조금 이제 날렵해 보이는 맛이 있는데 생각보다 아반떼 HD보다 50kg가 더 무거워요. 왜냐? 뒤쪽이 뭉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쪽에 추돌했을 때 차량 그 밀려 들어오는 거를 좀 그나마 좀 방지하기 위한 50kg 무게를 해당하는 그런 부품들이 더 덧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반떼 HD가 실용적인 면에서는 제일 낫고 많은 딜러분들이 아반떼 HD를 추천해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1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100만원대 어디 있어요?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150만원까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키로수를 제가 설정을 안 했는데 무사고를 빼고 보면은 나옵니다. 이게 조금 깎이면은 150까지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40만원 빼줄 만한 이게 500만원 이하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500만원 이하로. 그러면은 이 500 이상 차들은 보통 한 3, 40만원도 빼주는 그런 느낌인데 이 500만원 미만은 좀 싸기 때문에 차들 사이마다 봐보세요. 220짜리들이 한 5대 있고 230짜리들이 쭈루루 있고 다른 차에 비해서 240만원 또 다 한 5대 있고 250짜리 쭈루룩 나오고 그래서 이게 10만원 경쟁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차도 많고 그래서 금액을 좀 많이 내려야 됩니다. 매물도 많으면은 10만원이라도 더 싸 보이기 위해서. 근데 이 차랑 깎아주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없는데 일단 걸려야 되는 금액들이 싸야지 경쟁력이 있다 보니 뭐 키로수 대비해서 이게 싸 보이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래서 이제 많이 잘 고르다 보면 이 차를 딱 걸렀는데 이 싸지 않나요?
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게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디젤인데 휘발유라고 적어 놓으셨네요. 여하튼 많이 빠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래서 무사고 체크된 차량을 이렇게 찍어서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한 이 정도 200선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200에서 250선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광택이랑 클리닝을 해놨기 때문에 모든 차들이 다 깨끗해 보인다고. 뭐 세밀하게 보면은 뭐 약간 흔적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 보지 않는 이상 뭐 문콕이라든가 이건 도색이 들어갔네요. 이 테두리가 까만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덮어져 있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거는 휘발유가 아니라 또 디젤입니다. VGT 럭셔리. 휘발유라고 안 적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대수가 줄어드는데 많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딜러분들이 아반떼 HD 디젤을 많이 타시기도 하는데 DPF가 이제 달리는 차는 엑센트 디젤부터 DPF가 달려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을 타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2배 이상 비싸더라도 엑센트 신형 디젤이 좀 내연적인 부분에서 검사받을 때 통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DPF 클리닝이라든가 DPF 교체하게 되면 뭐 돈이 엄청 나온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딜러분들이 아반떼 HD 디젤도 많이 타시고 프라이드, 저 같은 경우에도 프라이드 신형 디젤도 탔었고, 근데 매연이 폴폴폴 밟으면 힘이 좋아갖고 밟으면 뒤에서 고속도로에서 이게 뭔가 흰색 연기는 아닌데 뭔가 몽글몽글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매연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은 좀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제 생각으로서는 조금 안 좋게 보긴 하는데요. 여하튼 250선 근데 보면은 다 무사고만 찍었으니까 디럭스 말고 S16과 X16을 찍어서 보면은 대수가 좀 또 줄고, 이렇게 보면은 무사고만 나왔을 때 250이 좀 많더라. 그리고 키로수도 연식 대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1년에 10,000km 조금 넘게 탄 거니까 설마 이 차들이 다 안 좋을까? 그리고 또 270도 뭐 깎으면은 그래도 250까지는 되지 않을까 해서 250부터 약간 주황색으로 시작해서 이제 300, 여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좀 고르다 보면은 이 300 초에서 이 400 사이, 400까지 가기에도 좀 그럴 수도 있고, 여하튼 이 가운데 선인 350까지 착각만 기준입니다. 다 따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등취득세인 이전비, 그 다음에 매도비 33만원, 수도권 전체 어디서나 나오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저같이 이 안에서 좋은 차가 뭐가 있을지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제일 가성비 있는 차를 순서를 정해서 뭐 이거가 됐든 뭐 여기서 또 7만 킬로 외에 또 보면 요거가 됐든, 이건 또 초록색 남발에다가 사진 보고 뭐 성능 보고 제가 골라드리는 역할을 하고 직접 가서 엔진 소리 들어보고 고객님 이 조언해드리는 거죠.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하지 마시죠. 딴 거 아까 거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조언해드리고 좋은 차를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골라드리는 역할을 제가 하는 명목으로 제가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구매하시면 30만원 받고 있고 지역 조금 이동하면 5만원, 10만원 더 받고 있고 한데, 이런 차를 팔면서 수수료 60만원씩 받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하셔야 될 건 여러 이론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시세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차로 안 바뀌시면 됩니다. 갑자기 세라토를 보여준다, 갑자기 베르나를 보여준다. 베르나도 물론 비싼 차 중에 하나지만요. 아니면은 이거 비슷한 차 중에 라스티 프리미어가 더 날렵해 보이고 괜찮은데 라스티 프리미어 보실래요? 하면은 라스티 프리미어는 여기 시작이 100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끄트머리가 한 이쯤이 300, 더 싸요. 아반떼 HD보다 라스티 프리미어가 더 싸요. 보통은 괜찮은 차들이 100만원대부터 200만원 사이에도 많은데 왜 싸냐? 더 나중 차인데 일단은 수리비가 비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션이 잘 나갑니다. 13년씩 이하들은. 보통 보면은 라스트 프리미어가 크루즈 되기 전이기 때문에 다 1.8이든 1.6이든 미션이 잘 나가요. 그래갖고 보령 미션이라고 합니다. 진짜 잘 나가요. 어떤 차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너나 할 거 없이 미션 변속해보면 다 튑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알아요. 여하튼 돌아가면 안 돼요. 한 차종만 찍어서 그 차종만 하셔야지 공부 안 돼 있는 더 싼 다른 차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딜러들이 눈탱이 치려면은 다른 차로 유도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아반떼 HD 이쪽에서 골디락스 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제 생각에 이쪽 보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쪽에 있는 차를 사도 보면은 10만 킬로 넘는 차보다 아닌 차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 300 초로 포르테도 괜히 싼 게 아니에요. 원가 절감된 부품들이 많이 사용된 차고 톡만 박아도 이게 약간 돌아가고 뭔가 퐁 박았어요. 그러면은 일반 차들은 그냥 퐁 박고 범퍼만 수리하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휀다 다 밀리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은 휴지테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차긴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정답이라는 게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도 하고 뉴 SM3도 있지 않습니까? 싸요. 근데 이거는 범퍼 하나만 수리해도 8, 9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제가 이제 한 차를 SM5를 퐁 하고 받았는데 그 차 범퍼 하나였는데 보험 이력이 많이 나왔습니다. 90만 원인가. 그리고 병원까지 가셨어요. 여하튼 제가 잘못한 거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좀 안타까운 상황이 예전에 2, 3년 전에 있었습니다. 2년 전. 여하튼 보면은 400 이게 좀 깎일 테니까 400까지로 보고 보면은 키로수를 좋고 맥스 16이라고 하면은 안에 마감이라든가 내장이라든가 그리고 10년형부터 그릴을 살짝 바뀌고 휠은 그렇다 쳐도 블루투스가 정품 내비도 있네요. 스마트 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이 가격 사면은 외관은 구형이라고 하더라도 안쪽은 블루투스 있고 스마트 키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감 있게 후방 카메라가 새 거 같아요. 새 거. 전동 시트는 이 준준형에는 안 들어갑니다. 있는 모델이 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아반떼 MD부터 탑 모델부터 프리미어 모델도 그렇고 들어갑니다. 여하튼 이 가격 줄 바에는 이거 빼고 한 40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100만원 차이면 아반떼 MD 보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키로수가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키로수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엔진도 조금 무조건은 아닌데 약간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 차라리 한 300 후반에 한 이쯤에서 어차피 또 깎일 테니까 썬루프도 있고 한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한 이 정도 보시면 블루투스가 또 블루투스라고 써 있을 겁니다. 지워졌나? 여기 있죠? 블루투스가 이제 10년형부터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9년 말. 금액도 이 가격에서 깎일 거고.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한번 오늘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20분도 안 걸리고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매단지 방문하실 때 꼭 환경 설정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물어보셔야 된다. 매회 매차 강조해드리는 거 아시죠? 이 영상만 보시는 분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매매단지를 방문하시면 유튜브건 페이스북이건 인스타건 SK엔카건 다 딜러 전산 안 보여주면 안 되고요. 보셔야 되고 환경 설정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이 딜러가 금액을 조작했는지 그래도 믿고 갔는데 그런 거 안 물어봐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 딜러가 적어도 친척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이란 말이에요. 왜 믿으실까요? 저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이런 이제 딜러 전산 연동되어 있는 클린카드.com이라든가 시세 공부를 꼭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환경 설정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하셔야 되고, 환경 설정이 빵이라고 하더라도 시세 공부를 미리 안 하시면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대나 두 대만 금액을 미리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방문하시기 전에 이분이 아반떼 HD 보러 오니까 요거 올려놓자, 내지는 부탁해놓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씀드렸나? 150만원에 구매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450만원에 구매를 하셨습니다. 근데 5년 뒤에 팔려고 보니까 그 안에 수리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200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300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다양할 거 아니에요. 아마 200 이하는 아니지 않을까? 수리비가 그래도, 수리비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 뭐 엔진? 미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다 합산해 봤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450에 샀어요. 그러면 똑같이 100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폐차값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 100 떨어지면은 350에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수리비는 그냥 이거는 시세 떨어진 거라고 치고, 그 다음에 올류 K3 편에서는 이게 400이고 이게 500이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한 1500 이상의 차, 한 1130부터, 올류 K3 같은 경우는 1130부터 2300이었는데 여하튼 1130을 팔았을 때 400, 2300짜리를 팔았을 때 500 까진다 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비싼 차는 좀 감가의 폭이 이제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비싼 차가 더 약간 아주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500만원 이하의 차들은 똑같을 겁니다. 아마 금액 차이가 이제 많이 압축돼 갖고 여기 안에서 작은 바운더리 폭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비가 좀 덜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50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다 해서 250 떨어진 거니까 한 200만 원에는 파는 효과,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폐차값, 왜냐면은 감가됐다고 쳐도 그냥 50만 원 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 떨어진 거네요. 그리고 이거는, 그럼 이게 더 나은 건가? 아니죠. 수리비도 또 들어가잖아요. 250. 그러니까 50 건지고 보자. 요게 250이니까 250 총 350일 빼고 하면은 200 손해에다가 50 건졌다. 그럼 150 떨어진 거고, 이게 더 손해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수리비가 좀 덜 여하튼 좀 그만큼, 근데 만족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더 깨끗하지 않을 확률과 옵션이 깡통일 확률, 그렇게 봤을 때 충격은 크지 않다, 거의 비슷하다 라고 봤을 때, 맞아,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거예요. 150짜리를 사갖고 불만족스럽고 뭐 수리비 더 들어가고 했던 것보다 금액 차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 머리가 안 좋아갖고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느낌은 250 떨어진 거니까 200이고, 이것도 여기서 350 떨어졌었는데 200 이제 에다가 50 더하면은 200만 원 손해 본 건데, 이거는 차가 없어진 거고 이건 차가 있는 거고, 그만한 가치가, 아직 200만 원에 대한 가치가 남는 거고, 그런 느낌인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하튼 150짜리를 당장 사면은 좋게 할 텐데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 450짜리를 샀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150짜리보단 만족을 하겠죠. 그죠? 상품성에 봤을 때 사용감도 그렇고 옵션도 더 있을 거고 연식도 좋고 블루투스도 있고 스마트키도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도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고 다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하튼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보시면 조금 헷갈리시거나 힘들거나 매매단지 방문하셨을 때 고를 만한 차가 없어서 집에 다시 가거나 그럴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이 정도를 준비하고 여기 안에서 또 있으면은 가까운 범위 안에서는 또 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다 그러면은 일단은 힘들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구매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이쪽으로 생각을 전혀 안 했던 이분들이 억지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 300에서 400 사이가 좀 이제 착값만 봤을 때 좀 적정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선이 아닐까라는 의미로 받고, 매물들은 여기 클린카즈.com은 이 이 딜러 전산에서 퍼오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똑같아요. 그래서 갖고 오기 버튼 누르면 싹 이 금액 그대로, 이 매물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수 있는 사이트라고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으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 설정 이거 꼭 보여달라 라고 매매단지 가시면은 저한테 오시더라도 물어보십시오. 이게 빵으로 돼 있을 겁니다. 빵으로 돼 있으면은 이 389만원짜리가 이 240짜리가 빵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매물 기억해 주십시오. 13만 이 배경 이것도 240짜리 기억해 주십시오. 눈에 익혀 두시고, 여기서 바로 50을 5만원 올렸네. 50을 올리면 이 매물 보세요. 그대로 보세요. 검색만 누르면 바뀌었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환경 설정 모르시면은 그냥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그냥 비싸게 사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수수료도 뭐 3, 40 받는 것도 아니고 뭐 5, 6, 70 이거 사는데 배보다 배꼽이, 사람 몸이 이렇게 배꼽이 엄청 커 보이는 거죠. 그렇죠? 배꼽은 조금 해야 되는데. 여하튼 제가 그 역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 안 받는다라고 하는 업체 가봤더니 40만원 올라가 있었다. 그리고 또 여하튼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 하는 업체들 중에 상당수가, 많은 업체들이 어떤 매물을 광고를 해서 갔더니 그 차는 뭐 계약이 됐다 그랬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좀 별로여서 다른 차 없냐라고 해갖고 다른 차를 봤는데 금액은 또 아예 안 빠지고, 이 금액에서 아예 안 빠지고 다 빠져요. 그리고 수수료도 5, 6, 7, 80 받고, 80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70까지는 들어봤어요. 네. 여하튼 있는 사실 그대로 안내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시려면은 좋은 딜러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세 공부 꼭 하셔야 돼요. 좋은 딜러인지 어떻게 알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좋은 딜러인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데 믿을 만한 딜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세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네. 조금 시세 공부 뭐 어떻게 하는지, 이 영상 밑에 제가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유튜브 화면이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115만 5천원이에요. 이거를 딱 누르면은 여기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여기 링크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거를 누르면 확실하진 않은데 3만원 잡아보겠습니다. 이 m.클린까지 누르면은 모바일 버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국산차 이런 식으로 눌러서 이렇게 차 고르시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 매물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면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좋으면 좋았지 안 좋을 만한, 득이 되지 않을 정보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 정도는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은 정말 좋겠고, 귀찮으시더라도 밑에 잘 봤습니다 라는 이제 짧은 댓글 하나가 저한테는 큰 뿌듯함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피드백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꾸준히 해주시는 분들, 행복건강님, 그리고 JJJ님, 그 다음에 수호님, 이거는 이상한 놈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신성한 제 댓글에다가. 워터피피님, 정샤이님,
광국님, 죄송합니다. 김광국님, 제가 입이 지금 좀 말랐습니다. 김대성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헝가리 짱이오님 감사드리고, 킴스님 감사드립니다. 남기춘님 감사드리고, 이준성님, 그 다음에 헝가리 짱이오님, 와이키키님, 제가 항상 응원해주시는 와이키키님, 행복건강님, 줄리엣 라이톤? 이것도 나쁜 놈입니다. 신성한, 블루스카이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무토님, 감사합니다. 제주도에서 치즈 그랜저 만족스럽게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성님, 이샤넬님, 감사드립니다. 미스터 러브 3549님, 감사드립니다. 아돌프 K님, 감사드립니다. 전인재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한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좀 한 대여섯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귀찮으시더라도 저한테 이런 응원해주시면 이게 피드백이 오면 정말 뿌듯한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전 다음 시간에 다른 차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준준형 한지 오래됐어요 라고 해주신 분이 계셔서 아반떼 MD도 하고, 그다음에 K3도 하고, 더니 아반떼, 아반떼 AD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했던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도 예전에 했던 말씀드리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서 이렇게 하나씩만 이렇게 해보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한테 경남 쪽에서 차를 맡겨주신 분, 그 다음에 인천 도원에서 뉴라이즈 차 2대 알아보고 계시는 분, 그 다음에 투싼 대천 고객님 등등 해서 꾸준히 믿고 문의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비록 손님분들이 제가 정말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1000명 넘고 심해지는 이 시기에, 많은 장사가 정말 안 되는 이 시기에 이번 달 몇 대 팔았는지까지는 말씀드리는 좀 그렇지만 저번 달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양지에 좋은 정보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